새벽 4시 5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제는 알람 없이도 정확히 이 시간에 눈이 떠지더군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제 몸속 깊이 새겨진 겁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손목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남자 시계. 가죽줄은 낡아서 군데군데 갈라져 있고 유리 표면에는 잔 흠집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계를 하루도 빠짐없이 차고 나갑니다. 시계바늘은 여전히 새벽 5시를 가리킨 채 멈춰 있습니다. 20년 전 그날 그 시간에 멈춘 채로 순자야, 이거 차고 다녀.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병실에서 남편이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제 손에 쥐어주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시계는 정확히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우리가 평생 함께 산책하던 시간. 남편은 그 시간을 영원히 제 손목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옷장에서 두툼한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12월 초라밖은 제법 쌀쌀할 겁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72세. 허리는 예전보다 더 굽었고 머리카락은 온통 새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시계를 손목에 채우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갈게요.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막내 민수가 어제 갖다 놓고 간 과일 바구니가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착한 녀석?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제 마음을 온전히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가 어젯밤에 여기서 잔 걸까요? 엄마, 역시나 민수였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방문을 열고 나오는 아들을 보며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새벽인데. 엄마야말로. 어디 가세요? 벌써 5시도 안 됐는데. 민수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걱정하는 눈빛, 의심하는 눈빛.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올게. 요즘 운동 안 하니까 몸이 자꾸 굳는 것 같아서. 엄마, 겨울인데 이 시간에 산책을요? 춥잖아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제가 봤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민수는 한 발짝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면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엄마 습관이야. 걱정하지 마. 저는 민수의 손을 살짝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수가 현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엄마는 아직 말할 수 없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10분 동안 저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순자야, 나 오늘 퇴원하면 우리 그 공원 갈 수 있을까? 우리 처음 만났던 그곳.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남편의 손을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퇴원하면 매일 가자. 우리 예전처럼 새벽에 같이 산책하면서 매일 새벽 5시에 만나자. 그 벤치에서. 약속이야. 남편은 힘없이 웃으며 제 손목에 시계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새벽 5시를 가리킨 채 멈춰버린 시계만 남기고 버스가 왔습니다. 텅 빈 버스 안. 저 혼자뿐입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거리가 지나갑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30분 후 두 번째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20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공원. 50년 전 22살의 저와 25살의 남편이 처음 만난 그곳. 매일 새벽마다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산책로. 결혼을 약속한 그 벤치.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키 큰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늘어선 산책로. 저 멀리 보이는 낡은 나무 벤치. 저는 천천히 그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길을 남편과 함께 걸었던 수천 번의 새벽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왔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갑습니다. 나무 벤치는 새벽 냉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합니다. 20년째 매일 이 차가움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손목 시계를 봅니다. 새벽 5시 10분. 여보, 나왔어요. 오늘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들이 흔들립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1시간. 저는 정확히 1시간을 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냐고요? 약속했으니까요. 남편과 매일 새벽 5시에 이곳에서 만나기로.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 자식들도. 2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남편을 못 잊냐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잊을 수 있는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밥을 먹을 때, 잠들 때, 길을 걸을 때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 벤치에 앉아 있는 1시간만이 제가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새벽 6시 10분. 일어날 시간입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느새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조깅족 청년이 지나가며 인사합니다. 저는 가볍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아침 저를 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는 모를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벤치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이 1시간이 저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인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문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민수가 오늘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은데, 혹시 형한테 말하는 건 아닐까? 만약 아이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죠? 필히 말리려고 들 겁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치매 검사를 받아보자고,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지만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치매도 아닙니다. 그저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역시나 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벼움이 없습니다. 진지합니다.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말했잖아. 산책. 어디로요? 집 앞 공원이 아니라 멀리 나가신 거 맞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민수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엄마, 형한테 말씀드려야 할까요? 엄마 요즘 이상하세요.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 일상이야.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셔서 2시간씩 어디 가시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입니다. 저는 돌아서서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좀 놔둬.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어. 얼마 안 남았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계바늘. 여보, 아이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죠? 그래도 저는 계속 갈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저는 새벽 5시에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민수가 형에게 전화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도 한참 지난 8시가 넘어서 장남 민호가 집에 찾아왔으니까요. 평소라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건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민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평소와 다름없이 물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들어온 모습을 보니 회사에서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엄마, 제가 오늘 민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꺼낼 것이 없었지만 아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싫었습니다. 민수가 뭐래? 엄마가 요즘 매일 새벽에 나가신다고. 어디 가시는지도 안 말씀하시고 2~3시간씩 돌아 안 오신다고.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민호가 식탁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48세. 제 큰아들도 이제 중년을 훨씬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 엄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프지 않아. 그럼 왜 매일 새벽에 산책해? 운동 좀 하려고.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찾아봤는데요. 치매 초기 증상 중에 새벽에 배회하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있대요. 나 치매 아니야. 알아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요즘 70대는 젊은 편이지만 그래도 건강검진은 받아보셔야. 민호야.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속에서는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는 멀쩡해. 그냥 엄마 할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야. 너희들이 걱정할 일 아니야. 무슨 일인데요? 새벽 5시에 나가셔서 하실 일이 뭐가 있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돌아가신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러 간다고? 20년째 같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빠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필시 더 걱정할 겁니다. 어쩌면 정말로 병원에 데려가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엄마 일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엄마가 72세이신데.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피곤한 표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애들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그런 아이에게 늙은 엄마가 걱정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일부터는 너무 이른 시간에는 안 나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새벽 5시에 나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엄마, 정말 이상한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저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 고마워. 민호가 돌아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들키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새벽 4시 50분. 저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민호나 민수가 혹시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현관문을 열기 전에 창문으로 밖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오늘도 저 혼자뿐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이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될까?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사진 좀 치우세요. 매일 아빠 사진 보면서 우시면 안 돼요. 엄마, 이제 새로운 인생 사세요. 엄마 나이에 재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엄마, 경로당이라도 나가세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아이들은 제가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던 사람을, 밥을 먹을 때마다 마주 앉아 있던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슬퍼하지 않기로 결심한 게 아이들이 볼 때는 밝게 웃고 건강하게 지내는 척 했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그 공원에 가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슬퍼해도 괜찮았으니까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으려는데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벤치 반대편 끝에 앉았습니다. 여기 자주 오십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요즘 자주 옵니다. 산책 삼아서요. 여기 공기가 참 좋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있고 싶은데 옆에 누군가 있으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공원에 오래전부터 오셨습니까? 저는 이 근처에 50년 넘게 살았는데 이 공원이 참 많이 변했어요. 50년. 그 말에 저는 노인을 다시 봤습니다. 50년 전이면 그때 이 공원에서 저와 남편이 혹시 50년 전에도 여기 오셨습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 여기서 가까운 동네에 살았거든요. 젊었을 때는 매일 아침 여기서 운동했지요. 그때는 이 벤치도 없었는데 이 벤치 언제 생긴 건가요? 글쎄요. 한 40년 전쯤 구청에서 공원을 정비하면서 만든 것 같은데 40년. 그렇다면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1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 벤치가 있었구나. 왜요? 이 벤치에 특별한 추억이라도 있으십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랑 자주 왔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남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20년 전에. 아, 죄송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지팡이로 벤치 옆 땅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새겨져 있네요. 저는 노인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벤치 및 시멘트 바닥에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운순자 1975.5, 14.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언제 여기 새긴 거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 할머니 이름 아닙니까? 순자.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새기신 것 같네요. 아주 사이가 좋으셨나 봅니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975년 5월 14일. 우리가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걸 언제?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이 벤치에 앉으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흔적을 그제서야 발견하다니.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노인이 떠난 후 저는 벤치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그 글씨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50년 전 남편이 남긴 흔적. 여보, 나는 몰랐어요. 당신이 여기 이런 걸 남겼는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전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고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민호뿐만 아니라 장녀 민주까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민주가 벌떡 일어나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45세인 딸은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커리어 우먼답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누나도 왜 왔어? 저는 물었습니다. 민주는 제 팔을 잡으며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호와 민주가 함께 있다는 건 뭔가 결정한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얘기? 엄마, 저희가 병원 예약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종합검진 받으시게. 나 안 가. 엄마, 그러지 마시고. 건강검진 받는 거예요. 치매 검사도 포함되어 있고. 나 치매 아니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주가 놀라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민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매일 새벽에 나가시고 어디 가시는지도 안 말씀하시고. 혹시 정말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프지 않아. 멀쩡해. 그럼 왜 매일 그러세요? 민주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설마 아직도 아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주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20년이에요. 이제 그만 보내드리셔야죠.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 해요. 너희가 뭘 알아?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잊어? 너희는 너희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기나 해? 알아요. 근데 엄마, 20년이에요. 이제는 닥쳐.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엄마 일에 간섭하지 마.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민호와 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지? 엄마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병원은 꼭 모시고 가야 해. 억지로라도. 저는 침대에 앉아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5시를 가리킨 채 멈춰 있는 시계. 여보, 아이들이 절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아이들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민주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짧게 괜찮다는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제가 완강히 거부해서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그날도 저는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눈을 뜨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현관문을 여는 것도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제 몸에 각인된 의식처럼요. 손목 시계를 차고 두툼한 외투를 걸쳤습니다. 12월 중순이라 바깥은 더욱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골목길. 저는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두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 기척을 설마 아이들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재빨리 정류장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골목에서 나타났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패딩 점퍼 깃을 세운 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추운 날씨에 엄마를 미행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류장 반대편으로 돌아 다른 길로 갔습니다. 10분을 더 걸어 다음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창밖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택시를 타고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버스에서 내려 두 번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버스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10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0분 늦었습니다. 민수를 피하느라 다른 길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은 늦었어요. 손목 시계를 보니 여전히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시간에 멈춰버린 시계. 벤치 및 시멘트 바닥에 새겨진 글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정훈순자 1975.5, 14. 이 글씨를 발견한 후로 저는 매일 이곳에 올 때마다 손으로 쓸어봅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만지면서 50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1975년 5월 14일.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결혼 기념으로 뭔가 남기고 싶어. 50년 후에도 우리가 사랑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무슨 소리예요? 50년 후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2살의 저는
50년 후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남기고 싶어. 우리가 늙어서도 이 사랑을 잊지 않게.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저를 이끌고 이 공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목과 작은 망치를 꺼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름 새기려고. 여기 이 벤치 밑에.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요? 새벽이니까 괜찮아. 자, 순자야. 내가 못 잡아줘.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못을 잡아줬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시멘트 바닥에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정훈순자 1975.5 14. 자, 이제 50년 후에도 우리 여기 와서 이걸 보는 거야. 약속이야.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30년 만에 떠났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일주일 전에 봤던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회색 코트를 입은 70대 후반의 노인. 아,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뵙네요. 할머니도 이 공원 단골이신가 봐요. 노인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금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본 그 글씨 말이에요. 계속 생각났습니다. 노인이 벤치 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훈 씨와 순자 씨, 정말 오래 사랑하셨나 봐요. 네. 50년 함께 살았어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5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저는 아내와 45년 살았습니다. 3년 전에 떠났어요. 노인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노인을 다시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할머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오래 함께 산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매일 여기 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노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노인에게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을. 남편이랑 약속했거든요. 매일 새벽 여기서 만나자고. 돌아가시기 전에요? 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약속이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20년째 여기 오시는군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들은 안 와요? 아니요.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말리거나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매일 아내 산소에 갔어요. 1년 내내. 아들이 말렸지만 저는 계속 갔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요. 처음에는 매일 가야 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노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조금씩 달라진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슬퍼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그건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잊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보던 사람인데, 밥 먹을 때마다 마주 앉아 있던 사람인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울어도 돼요, 할머니. 이 나이에도 슬픔은 여전히 슬픔이니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오전 7시 반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노인과 오래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엄마, 오늘 새벽에 제가 따라갔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네, 내가 따라오는 거 알았어. 그래서 다른 길로 갔지.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내려놓고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희 아빠 많이 보고 싶어? 알아요. 저희도 아빠 보고 싶어요. 근데 엄마, 20년이에요. 너희는 아빠를 20년 그리워했지. 근데 엄마는 매일 매 순간 그리워해. 아빠 없이 사는 매 순간이 그리움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참고 살았어.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근데 딱 1시간만, 매일 새벽 1시간만은 엄마가 아빠를 그리워할 수 있게 놔둬. 부탁이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들키는 건 아닐까요? 아이들이 알게 되면 저는 어떡하죠?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형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 엄마가 매일 어디 가시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내일 직접 따라가 볼게. 형 혼자서요? 응. 엄마가 나 보면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알아야 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내일 민호가 따라온대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내일도 저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막든 저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20년 전 당신과 한 마지막 약속을.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호가 따라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이제 들키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알아주기를. 엄마의 이 그리움을. 집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니 택시 한 대가 뒤따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호였을 겁니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이상한 걸 보여줘서. 두 번째 버스로 갈아타고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10분. 저는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5시를 가리킨 채 멈춰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민호가 따라왔어요. 곧 여기 올 거예요. 10분쯤 지났을 때 공원 입구에서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두리번거리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알고 있었어. 내가 따라오는 거. 민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너희 아빠랑 내가 처음 만난 곳이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년 전 22살 때 여기서 아빠를 처음 만났어. 그때부터 매일 새벽마다 여기서 만났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왔어. 너희를 낳고 키우면서도. 그런 곳이었구나.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순자야, 나 못 가도 너는 계속 거기 가줘. 매일 새벽 5시에. 거기서 기다릴게. 그래서 20년째 오고 있어. 민호는 말없이 벤치 밑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정훈순자 1975.5, 14. 이게 아빠가 새긴 거예요? 응, 우리 결혼한 날이야. 민호는 손으로 그 글씨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괜찮아.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아, 할머니. 오늘은 아드님과 함께 오셨네요. 노인이 인사했습니다. 민호가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와 안면이 좀 있어서요. 노인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혹시 정훈 씨 아드님이십니까? 네.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알고 말고요. 50년 전에 이 근처에서 같이 일했었지요. 정훈이가 순자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놀라서 노인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남편 친구셨어요? 네. 오래전 일이라 할머니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사 와서 우연히 할머니를 뵙게 된 거죠. 처음엔 누군지 몰랐는데 이름을 듣고 알아봤어요. 박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훈이가 그때 자랑했었어요. 상철아, 나 여기서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났어. 매일 새벽마다 만나기로 했어. 그렇게 해맑게 웃더군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이 여기서 만나신 걸 보셨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정훈이가 매일 새벽 여기 온다고 했지요. 그렇게 1년을 만나더니 결혼했어요. 박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훈이가 마지막에 제게 전화했었어요. 병원에서 상철아, 나 순자 못 보고 가는 게 제일 아쉬워. 매일 새벽같이 산책하던 거 못하게 돼서 그렇게 말하더니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지요. 저는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친구에게까지 저 얘기를 했다니. 할머니, 정훈이는 끝까지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박노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올 때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와 아빠 사이에 이런 사랑이 있었는지.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집착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민호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주와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엄마 어디 가셨어? 알아냈어? 민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엄마한테 정말 미안한 짓을 했어. 그날 민호는 동생들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세 남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저희가 같이 갈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곳은 엄마와 아빠만의 장소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엄마, 대신 이제 걱정은 하지 마. 엄마 멀쩡해.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아이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목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이제 알았어요. 우리 사랑을. 당신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진실을 안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민주, 민수는 더 이상 제 새벽 외출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더 자주 왔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한 명씩 돌아가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알았어. 너희도.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5시에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월의 새벽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할머니, 박상철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이 시간에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춥네요.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노인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 제 남편 얘기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남편이 젊었을 때 어땠는지. 저는 22살에 만나서 그전 일은 잘 모르거든요. 박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훈이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같이 일했는데 누구보다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했지요. 왜요? 돈이 필요했나요? 아니요.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결혼하려고.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희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래요. 정훈이가 할머니를 처음 만난 날부터 결심했대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라고.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요. 1년 만에 결혼 자금을 모았지요.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저를 위해 돈을 모았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어요. 애들 낳고 키우면서 정말 고생했잖아요. 그때 정훈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상철아, 난 순자한테 미안해. 더 잘 살게 해주지 못해서. 그러면서 눈물 흘리더라고요. 남편이 울었어요? 네. 술 한잔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순자는 나 때문에 고생만 했어. 친정도 잘 사는 집인데 나랑 결혼해서 고생만 시켰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행복했으니까요. 할머니, 정훈이는 평생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박 노인의 말에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 먹다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뭔데?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자세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73년 봄이었어. 엄마가 22살 때. 그날 아침 저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 공원으로. 하지만 친구들이 갑자기 못 간다고 해서 저 혼자 갔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일찍 가서 일출을 보고 싶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2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인상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때는 낯선 남자랑 대화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거든요. 여기 자주 오세요? 저는 매일 새벽 여기 와서 운동해요. 아,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혼자 오시다니 용감하시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해가 떠오르는 걸 같이 보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 내일도 여기 올 건데 혹시 괜찮으시면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새벽 그곳에서 만났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결혼했지요.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민수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공원을 못 잊는 거구나. 아빠와의 모든 추억이 거기 있으니까. 응, 우리 인생이 시작된 곳이야. 그리고 아빠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곳이고.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궁금한데. 아빠 돌아가신 지 20년이잖아요. 그동안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매일 밤 혼자 자는 게,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희는 몰라. 그런데도 재혼은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아빠 한 명으로 충분해.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사랑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은 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아빠가 옆에 있을 땐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숨 쉬는 것조차 그리워지더라. 엄마, 근데 말이야, 그 그리움이 아프지만은 않아. 그 그리움 덕분에 엄마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거든. 내일도 아빠를 만나러 가야 하니까.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형과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누나.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야. 20년 동안 혼자 그 사랑을 지켜오셨어. 다음 날 저녁 세 남매가 모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가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줄 건 없어. 아니에요. 엄마 혼자 그렇게 새벽마다 가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요. 민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같이 가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곳은 엄마와 아빠만의 장소야. 엄마 아빠는 우리 아빠이기도 해요. 우리도 아빠 그리워요. 민수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아이들도 아빠를 잃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래. 그럼 한 달에 한 번. 같이 가자. 세 남매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끝나야 한다는 걸. 언젠가는 남편을 보내드려야 한다는 걸. 일주일 후 민수가 처음으로 저와 함께 새벽 공원에 갔습니다. 엄마, 추워요. 이렇게 매일 오시는 거예요? 응.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어. 대단하시다. 민수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엄마랑 아빠의 장소구나. 생각보다 조용하고 좋네요. 그치? 엄마는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리는 1시간 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민수가 아빠 이야기를 물었고 저는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아빠 얘기하실 때. 그래. 아빠 얘기하면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주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엄마, 저 오늘 심리상담사 선생님이랑 상담했어요. 왜? 엄마 때문에요. 엄마 상태가 걱정돼서.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상태? 엄마가 뭐가 문제인데?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20년 동안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건 건강하지 않은 애도 방식이래요.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
근데 엄마는 아직도 아빠가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매일 새벽에 만나러 간다고? 아빠는 거기 없어요, 엄마. 빈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닥쳐.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시고 들으세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만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희 아빠가 거기 없다고? 있어.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거기 가면 아빠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엄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엄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 현실이 뭔데? 너희 아빠 없이 사는 게 현실이야? 그 현실을 20년 동안 살아왔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현실. 밥 먹을 때 마주 앉을 사람이 없는 현실. 그 현실을 견디려고 매일 그곳에 가는 거야.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해요. 아빠 없이도. 이게 내 인생이야. 아빠를 그리워하는 게 내 인생이라고.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멈춰버린 시간이에요. 민주는 제 손목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차고 계신 그 시계처럼 20년 전에 멈춰버린 시계. 엄마도 거기서 멈춰버리신 거예요. 저는 손목 시계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시계는 내 남편이 준 거야. 마지막으로. 알아요. 근데 엄마,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 해요. 아빠를 보내드리라고? 어떻게?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보내? 시간이 지나면. 시간? 20년도 안 됐어.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20년은 너무 짧아.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오빠, 엄마 좀 설득해봐. 엄마가 아빠를 보내드리셔야 한다고.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야, 그건 좀.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엄마가 이러시는 게 이상하다고. 이상하긴 하지만. 봐요, 엄마.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비정상이라고. 민주야. 민호가 말렸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비정상이야. 20년 동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미친 할머니지. 그러니까 너희는 신경 꺼. 엄마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민호와 민주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너 너무 심했어. 아니야. 누군가는 엄마한테 현실을 말해줘야 해. 이러다가 엄마 정말 이상해지실 것 같아. 엄마는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아빠를 많이 사랑하시는 거지. 그게 20년이나 지속되면 집착이야, 오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집착?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집착이래요, 여보.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과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춥고 외로웠습니다. 여보, 제가 이상한 걸까요? 당신을 잊어야 하는 걸까요? 박상철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들이 절 보고 남편을 보내드리래요. 박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은 이해 못하지요. 노인의 사랑을.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내분 보내드리는 게. 박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할머니처럼 매일 산소에 갔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내는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원할까?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조금씩 줄였어요. 매일 가던 걸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가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요. 하지만 아내는 제 마음속에 있어요. 산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박 노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할머니, 정훈 씨도 원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시는 걸. 행복.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남편 없이 어떻게 행복해요? 천천히 찾아가시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세 남매가 모두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민주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제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그리워하시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엄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몰라. 50년을 함께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사람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엄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민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그 공원 가세요. 우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20년을 더, 3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5시에 멈춰 있는 시계바늘. 여보,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밤바람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아이들은 약속대로 저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저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민호, 민주, 민수. 세 아이가 번갈아 가며 새벽에 저를 깨워 함께 나섰습니다. 엄마, 오늘 제 차례예요. 민수가 새벽에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함께 버스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제 기억 속 아빠는 좀 흐릿해져서. 너희 아빠는 말이야. 저는 남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기억했고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박상철 노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네. 자식들이랑 함께 오시니까 좋으신가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혼자 오는 것보다 아이들과 함께 오는 게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만나러 오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걸까? 벤치에 앉아 손목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앉으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냥 추운 벤치였습니다. 여보, 당신 아직 거기 있나요? 저 느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남편을 잊어가는 것 같아서. 1월 어느 날 민주가 함께 공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 말 좀 해도 돼요? 응. 엄마, 저 다음 달에 미국으로 발령 나요. 2년 동안. 그래, 축하한다. 근데 엄마가 걱정돼요. 제가 없는 동안 엄마 혼자 이렇게 새벽마다 다니시면. 걱정 마. 엄마 괜찮아. 정말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직도 매일 여기 오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힘들었습니다. 겨울 추위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인지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주야, 엄마가 이상한 것 같아. 왜요? 요즘은
아빠가 잘 느껴지지 않아. 예전에는 여기 오면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냥 빈 벤치야. 민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뭐가? 아빠를 조금씩 보내드리는 거요. 20년이나 지났잖아요. 엄마도 이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약속했는데 매일 여기서 만나기로. 엄마, 아빠는 이해하실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주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민주가 말했습니다. 뭐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매일 새벽에 나가시는 게 이제는 고역이신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아빠를 보내드리실 수 있게.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돼. 다음 날 세 남매는 함께 공원을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셋이 다 왔어요. 왜? 엄마랑 같이 아빠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네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민호예요. 오랜만이에요. 아빠, 민주예요. 보고 싶었어요. 아빠, 막내 민수예요. 잘 계시죠? 세 아이가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20년 동안 매일 아빠를 만나러 오셨어요. 비 오나 눈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아빠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민주가 이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이제 알았어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빠,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놓아주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해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잖아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우리가 엄마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말을 마쳤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처음으로 벤치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매일 여기 오기로 했는데, 이제는 힘들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잊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벤치 및 시멘트 바닥에 새겨진 글씨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정훈순자 1975.5 14 50년 전 당신이 새긴 이 글씨처럼 우리 사랑은 여기 영원히 남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볼게요. 아이들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아니, 괜찮지 않아. 많이 아파. 근데 이제 알겠어. 뭐요? 너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셨을 거야.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시계는 계속 차고 다닐게요. 하지만 이제 이 시간에 매일 나가지는 않을게요. 당신도 이해하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제 편히 쉬어.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공원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습관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였을 때 저는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도 집에 머물렀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못 가요. 미안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민주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우리는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엄마, 제가 없는 동안 건강하세요. 너도 거기 가서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네. 엄마도 힘드시면 언제든 형이랑 민수한테 연락하세요. 알았어. 민주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엄마와 아빠의 장소. 그래. 엄마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곳이야. 엄마,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오세요? 한 번.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와.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응.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더 설레더라. 아빠 만나러 가는 날이 특별해진 것 같아. 민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20년 동안의 습관을 바꾸신 거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가는 거지. 아빠 없이도.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가 떠난 후 저 혼자 얼마나 이곳에 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3월 초 민호가 저를 경로당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 한번 와보세요. 동네 할머니들 많이 계세요. 경로당? 나 그런데 안 가. 왜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재미없어. 그냥 집에 있을래. 하지만 민호는 억지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경로당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할머니들이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옆집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맨날 새벽에 어디 나가시던데. 아, 그게 남편분 산소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공원에 잠깐 다녀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 그리우시죠? 네. 저도 그래요. 우리 영감 떠난 지 5년 됐는데 아직도 밤마다 그리워서 잠이 안 와요.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뭐. 우리도 언젠가 거기 갈 테니까. 할머니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경로당 나쁘지 않더라. 정말요? 다행이다. 내일도 가보세요. 내일은 공원 가는 날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모레는요? 모레는 가볼게. 4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의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공원에 갔습니다. 그게 제 루틴이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벚꽃 참 예쁘네요. 우리 예전에 여기서 벚꽃 구경했던 거 기억나요? 박상철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와요. 그래요? 큰 변화시네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박노인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즘 경로당에서 봤어요. 아, 선생님도 거기 다니세요? 네. 할머니가 오시니까 더 활기차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나름 재미있어요. 할머니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다행이에요. 할머니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0년 전 결혼한 날 5월 14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공원 가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네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밑바닥에 새겨진 글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정훈순자 1975.5, 14, 50년 전 오늘 우리 결혼했어.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함께 살았지. 그 후 20년을 혼자 살았고, 엄마, 이제 됐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저는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았던 남편의 시계. 여보, 이 시계 이제 내려놓을게요.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고마웠어요. 이 시계 덕분에 20년을 견딜 수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다시 흘러가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시계를 여기 두고 가시려고요? 아니야. 저는 시계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아빠 사진 옆에 놔둘 거야. 손목에 차고 다니지는 않을 거야. 더 이상 새벽 5시에 멈춰 있고 싶지 않아.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프지만 괜찮아. 우리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 저는 벤치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안녕. 자주는 못 올 것 같아. 미안해. 6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에 2번 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는 일주일에 3번 나갔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김할머니, 박할머니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순자 씨,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등산? 나 등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천천히 갈 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볼게요. 등산을 가던 날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세상이 이렇게 넓었나 봐요. 나 몰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매일 새벽 공원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혹은 박상철 노인과 함께, 오늘은 민호와 함께 갔습니다. 엄마,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 옛날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벤치에 앉아 손을 호호 불며 말했습니다. 엄마, 1년 전 오늘 제가 처음 여기 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내가 나 따라왔잖아. 그때 정말 놀랐어요. 엄마가 20년째 여기 오셨다는 거. 엄마도 놀라웠어. 내가 박 선생님 만나서 아빠 얘기 들었을 때 민호는 벤치 밑 글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빠 정말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 50년을 사랑해 주셨어.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아빠 없이 사시는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아직도 밤이면 외롭고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슬퍼. 엄마. 하지만 살 수는 있어. 아빠 없이도. 천천히 조금씩.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빠 사진이 놓여 있고 그 옆에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계. 저는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이 시계는 여기 놔둘게요. 우리 추억으로. 하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게요. 조금씩 천천히.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여보, 첫눈이에요. 우리 예전에 첫눈 오면 손잡고 산책했던 거 기억나요? 문득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공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를 산책하고 싶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발이 더 세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잊는 건 아니에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계가 없는 손목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사랑했어요. 5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도 살아볼게요. 당신이 원하신 것처럼.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보내드려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 소중한 사람이 곁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